안녕하세요. 경영에서 투자까지 원탑 경영지도사 김경중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영지도사 업무 중에 인사노무 진단 지도가 있는데 요새 노무 이슈로 스트레스 받는 대표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업해서 잘 번 돈을 몇천만 원씩 까먹고 사람과의 관계까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죠. 오늘은 가장 기본인 근로계약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대표님, 전에 떡볶이집 하실 때 고용노동부에서 출석하라고 한 적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잘 넘어갔어요? 그때가 은행에서 일할 때니까 휴가 내고 출석한 적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제대로 하는 거였어요. 아마 안 썼거나 내용이 허술했으면 몇백만 원이 날라갔을 텐데 너무 다행이었어요. 저번에 카페 사장님 케이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객 중에 한 분인데요.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이에요. 하루 16시간 이상씩 일하시면서 카페를 키워가고 있었는데 한참 바쁜 시즌에 대학생 알바를 뽑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렸는데 어느 날 근로감독관이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인 즉 그 알바가 나가면서 신고를 한 건데 이분 어떻게 됐을까요? 근로계약서 미비, 추가수당 지급 등으로 총 1,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사장님은 알바와 합의한 내용이 있어서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합의와 상관없이 법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니, 1,200만 원이면 수익 내는 것도 힘든데 완전 허탕 치신 거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케이스를 아마 대표님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제가 자영업할 때에도 여러 번 겪었던 거라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사장님들이 주로 하는 치명적인 실수 5가지, 또 직원과 합의해도 안 되는 거 5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일단 직원이 채용이 되면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흔히 인터넷에 떠도는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작성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유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서 써야 하는데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로계약서에 꼭 담겨야 하는 필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휴가와 관련한 사항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시면 편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수정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최저임금, 근로시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매년 최저임금도 바뀌고 주 52시간이 넘는지 여부도 중요해서 자칫하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에 최저임금이 바뀌니까 까먹지 말고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연장근로 포함 52시간을 넘으면 안 되는데 초과 시간이 불가피하다면 이것도 대응 방법을 잘 마련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꼭 직원에게 교부를 해야 됩니다. 미교부 시에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고 형사처벌이라 전과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영이 어렵다고 일방적인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조건을 마음대로 바꾸고 부당 해고로 인정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고요. 원직 복직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사업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여태까지 일한 곳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신고했으면 다들 벌금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대표님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직원과 합의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합의를 했어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5가지를 지금부터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직원이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인데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체불임금, 전액 지급 의무 등 제재가 강력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예외는 아닌데 급여 외 수당이나 상여금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저 일하는 게 좋습니다. 휴가는 필요 없어요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차 유급 휴가는 꼭 부여를 해야 되고 미사용하는 경우에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저 야근 수당은 안 받아도 돼요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면서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반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퇴직금은 매달 조금씩 지급해주세요 하는 경우입니다. 중간 정산 합의에 관한 건데 주택 구입, 장기 요양 등 법정 사유가 아닌 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나중에 다시 지급을 해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쉬는 시간 없이 일해도 돼요 하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에 4시간 근로시에 30분 휴식, 8시간 근로시에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식사 시간도 휴게 시간에 포함이 되는데 근거 자료를 잘 마련하고 있지 않으면 쉽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저도 이 케이스로 근로감독관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쉬고 있는 영상 자료를 제출해서 증빙했던 적이 있습니다. 와, 직원이 괜찮다고 해도 나중에 문제 삼으면 무조건 제재가 있는 게 맞네요. 맞아요. 아무리 직원하고 합의가 됐어도 대표자는 무조건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관련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케이스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도 다르고 노사 간 이해하는 부분들이 달라서 각 회사마다 문제가 많이 돼요. 같이 일할 때야 모르지만 나가면서 신고하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대표님들은 돈도 잃고 사람에 대한 마음도 잃고 진짜 허탈해 하세요. 아마 우리 회사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는 대표님들 많으시죠. 근데 제가 직접 진단을 해보면 몇천만 원 벌금 맞을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신고 당하면 멘탈도 많이 깨지고 돈도 많이 깨지는 이슈라 꼭 노무 진단 지도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관련한 이슈만 말씀드린 건데 아직도 의무사항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리즈로 보낼 테니까 잘 보시고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만나요.